램지 영상툰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이모이 모음이에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엄마,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닐 거야. 더 자. 나는 현관문으로 내려왔다. 창문으로 훑깃 보니 경찰 2명이 문 밖에 서 있다. 무슨 일이세요? 이웃집에서 주거침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집에요? 네, 뒷문으로 이 집에 누군가가 들어가는 걸 이웃집에서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순간 위층에 자고 있는 아이들이 떠올랐다. 세상에! 지금 위층에 우리 애들밖에 없어요. 남편분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없어요. 진정하세요. 저희가 아무 일도 없게 할 겁니다. 나는 서둘러 걸쇠를 풀어 문을 열어주었고 경찰들이 집으로 들어왔다. 한 명은 2층으로 올라갔고 남은 한 명은 날 안심시켰다. 다 괜찮을 겁니다. 근데 경찰차는 어디 있지? 오늘 학교에 지각을 해서 벌로 미술실 청소를 하게 되었다. 수업이 끝나고 혼자서 청소를 하니 생각보다 오래 걸린 것 같다. 벌써 해가 져서 밖이 어두컴컴해졌다. 집에 가려고 서둘러 마무리를 하는데 못 보던 그림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매우 아름다운 여자의 초상화였는데 특히 눈이 크고 아름다웠고 마치 나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늦은 밤 혼자라 그런지 무서워져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늦지 않게 학교에 갔더니 학교가 소란스러웠다. 미술실의 그림이 도둑 맞았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본 건 나였기 때문에 미술 선생님이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청소할 때까지는 여기 그림이 있었니? 그럼요. 근데 그게 비싼 그림이었나요? 그 그림은 잠자는 미녀라는 작품인데 화가가 자신의 딸이 잠자는 모습을 그린 거야. 값비싼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작품이었지. 화가도 그 따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시거든. 그렇군요. 집 밖에 경찰차가 없다. 그들은 진짜 경찰이 아니라 경찰을 사칭한 강도들이다. 남편이 집에 없는 것까지 확인한 후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것이다. 잠자는 모습의 그림이라 눈을 감고 있어야 할 텐데 내가 발견한 건 눈을 뜨고 있는 그림이었다. 내가 본 것은 그림이 아니라 귀신이었던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오늘부터 자취를 하게 된다. 이삿짐이 많진 않지만 큰 가구들이 있어서 친구가 도와주었다. 헐, 핸드폰을 안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몇 시야? 내일 벽시계 하나 사야겠다. 시간이 늦어 대충 정리를 끝낸 우리는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다음에 더 비싼 밥 사줄게. 그래, 나머지 정리도 힘내. 친구가 돌아가고 나는 잘 준비를 했다. 이제부터 혼자 지낸다고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설렜다. 두 번째 이야기.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어두운 곳에 갇힌 사람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디에 있는 건지 감이 오지 않았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감각과 청각에 의지해서 이곳이 아주 낡은 감옥이라고 짐작했다.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갇혀 있었다. 문제는 코를 마비시킬 만큼 심한 가스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이러다 질식하겠어. 우리는 손을 더듬어 찾은 철문을 두드리며 가스라도 잠가달라고 소리 질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서히 가스 냄새가 사라져갔고 손이 불에 데인 듯 쓰라리고 목도 아팠지만 우리는 아까보다 더 절박하게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 질렀다. 다시 가스를 틀어줘.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내 앞자리 A씨는 동물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A씨는 근무 시간에 매번 인터넷 쇼핑으로 길거리 동물들에게 나눠줄 간식들을 구입하다가 부장님에게 걸려 혼이 나곤 한다. 하루는 A씨가 몸이 아파 결근을 하였고 부장님의 잔소리로 내가 A씨의 잔업을 처리하게 되었다.
PC를 켜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쇼핑몰 장바구니부터 뜬다. 다양한 애완동물 간식들이 페이지를 넘어서까지 가득. 그런데 이건 뭐지? 캠핑 라이프, 사각 철장, 대형 주물솥? 해석해 드릴게요. 잊지도 않은 시계바늘 소리가 나는 건 귀신이 시계 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죽어서 부패한 시체이다. 가스 냄새가 코를 마비시켜 그 냄새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A씨는 동물 애호가가 아니라 간식으로 동물들을 유인해 잡아먹는 것이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놀러 갔다. 계곡에서 물놀이 후 밥을 먹었고 숲에서 술래잡기도 하며 카메라로 사진도 잔뜩 찍고 놀았다.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 어두컴컴해지자 우리는 텐트를 펴고 잠을 자기로 했다. 놀다 지친 우리는 실없는 이야기를 하다 스르륵 잠이 들었다. 집에 돌아가고 며칠 뒤 우리는 그때 찍은 사진을 나눠 가졌다. 웃긴 사진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중 제일 웃긴 것은 넷이 뒤엉켜 엉망인 채로 쿨쿨 자고 있는 사진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에겐 연년생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퇴근하여 들어와 보니 아이들에게 멍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체육 시간에 둘이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더군요. 많이 아팠지? 하고 토닥여 주었더니 죽는 줄 알았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운 건지. 저는 장난기가 발동해 만약에 아빠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라고 짓궂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두 아이 모두 안 돼. 아빠 아직 죽으면 안 돼. 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제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귀여웠습니다. 아내도 저희를 보며 조용히 웃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정말 행복합니다. 모두 자고 있었는데 누가 사진을 찍은 것일까? 아이들은 학년이 달라 같이 체육 수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마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멍은 그녀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다. 아빠 앞에서는 엄마가 자신들을 때리지 않으니 죽으면 안 된다며 매달려 온 것이다. 어느 날 심야 영화가 보고 싶어져서 친구를 불러내 영화관에 갔다. 사람이 거의 없어서 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했는데 우리 자리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저기요, 여기 저희 자리인데요? 아닌데, 내 자리인데. 나는 티켓을 보여주었다. 여기 F열 11, 제 자리 맞아요. 아니에요. 나 계속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의 티켓을 보니 F열 11이 맞았다. 중복 예매가 된 건가? 다시 돌려주려는 순간 보이는 것이 예매 날짜가 2015년 12월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하루는 삑삑거리는 소리의 연속이다. 두부, 짝퉁 그릭 요거트, 아스파라거스, 엽피족 채식주의자, 설탕 시리얼, 통조림 스파게티, 큰통 우유, 탄산음료 캔들. 애들은 많고 시간은 없음. 그래놀라바, 게토레이, 깐 오렌지, 생수, 영수증. 헬스 하나 보네. 가방 큰 거 몇 개, 세제, 하수구 청소제, 밧줄, 톱, 바베큐 소스. 눈 마주치지 마. 고개 들지 말자. 들면 안 돼. 세 번째 이야기. 우리 집 앞은 사람이 살지 않는 듯 했다. 늦은 밤 호기심에 대문을 열어보니 어라? 녹슨 소리와 동시에 문이 슬며시 열렸다.
내부는 음침해서 귀신이 나올 것만 같았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어가 보니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긴장을 풀고 핸드폰 불빛으로 방을 비추자 온통 붉은 페인트 낙서가 자세히 보니 흘러내리고 있어 낙서로 보일 뿐 그것의 정체는 무시무시했다. 방을 메운 붉은 글자, 천장까지 뒤덮을 만큼 집요했다. 해석해 드릴게요. 그 남자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귀신이다. 마지막 손님이 산 물건들은 살인자가 시체를 처리할 때 쓰는 것들이다. 사람이 오래 살지 않은 집인데 왜 페인트가 얼마 안 된 것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을까? 나는 이웃과 같이 조깅을 하게 되었다. 옆동 부부 얘기 들었어? 아니요? 무슨 일 있었나요? 이야기는 이러했다. 귀가 안 들리는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없을 때 집에서 바람을 피웠고 어느 날 남편은 일찍 퇴근해 집으로 왔다. 아내는 애인과 급하게 창고에 숨었다. 창고가 왜 열려있지? 하루, 이틀, 3일 그녀와 애인은 살려달라며 문을 두드리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남편은 귀가 들리지 않았고 아내와 남자는 며칠 뒤 시체로 발견되었다. 마침 우리 앞에 지나가네. 저 사람이 남편이야. 남자는 우리를 지나쳐갔고 곧이어 자전거 한 대가 지나갔다. 남자가 걱정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일하는 편의점은 동네의 유일한 편의점이라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신다. 오늘도 어김없이 효자라 소문난 사과농장 아저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게에 왔다. 아저씨는 항상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이온 음료를 사서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의 약을 챙겨드리는데 약 하나를 떨어뜨리셨다. 카운터 밑으로 떨어진 약을 줍고 고개를 들었지만 모자는 이미 가게를 나간 뒤였다. 다음에 오시면 알려드려야지 하고 약을 받는데 이건 약이 아니라 사과씨 같은데?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청년병사는 집에 전화를 걸었다. 내일 돌아가는데 갈 곳이 없는 친구를 데려가고 싶어.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될까?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부모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물론이지 하고 대답했다. 말해둘 게 있는데 친구가 지뢰를 밟아서 한쪽 팔과 다리를 잃어버렸어. 하지만 나는 걔를 집에 데리고 돌아가고 싶어. 부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동안이면 괜찮지만 장애인 뒤치다거리는 큰일이란다. 집에 있는 동안 그 친구가 살만한 곳을 찾아주자꾸나. 우리도 너도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 친구 뒤치다거리 하느라 평생을 낭비할 순 없잖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남자는 사실 귀가 멀쩡한 사람이었고 아내가 갇힌 것도 알았지만 구하지 않았다. 사과 씨앗에는 독성이 있어서 사람의 소화효소와 만나면 청산가리 성분이 분비된다. 아저씨는 어머니에게 매일 조금씩 독을 먹인 것이다. 아들이 말하던 지뢰를 밟은 친구는 사실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평생을 낭비할 수 없다는 부모의 말에
짐이 되고 싶지 않은 아들은 그대로 전화를 끄는 것이다.